같은 컨셉으로 작업을 한 까만색의 액자 작업을 한 그림과 저는 이제 또 그림뿐만 아니라 금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금속 공예가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세 작품, 그 다음에 펜화로 그리고 드로잉으로 연필 드로잉으로 그린 5작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반사돼 가지고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 금속으로 입체 섀도우 박스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겹쳐 가지고 평면적인 거를 겹쳐서 공간감 있게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장의 그 금속판이 겹쳐져 있는 게 느껴질 거예요. 요거 심연 속에 잉어를 표현한 겁니다. 깊은 물 속에 잉어가 헤엄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깊은 물 속에 연대나 그런 기타 다른 잉어들이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그런 심연의 모습, 깊은 물 속의 모습을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 저는 잉어의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권력, 부, 뭐 효도, 뭐 그리고 뭐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잉어를 권력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권력의 상징. 그리고 또 이 금속에 여러 색깔들의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 중에 잉어를 황금 잉어로 표현을 했는데 어떤 황금, 그런데 부라는 개념보다는 권력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표현해 가지고 심연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그런 어떤 중후한 권력자의 어떤 모습 그런 걸로 표현한 겁니다. 요거는 잉어가 논일고 있는 모습을 위에서 보는 모습이죠. 보통 잉어는 옆에서 보는 것보다 그 연못에 이렇게 풀어놓고 위에서 감상하는 비단잉어 같은 그런 걸 감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 보시면 예, 잉어가 같이 이렇게 삥 서로 두 마리가 돌아가면서 조화롭게 춤을 추고 있는 듯한 느낌. 예, 댄스 오브 카프라고요. 잉어의 춤추는 잉어를 한번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섀도우 박스 형식으로 금속을 겹쳐서 입체감을 준 겁니다. 네, 금속으로 표현한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드로잉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사이즈가, 가로가 40cm고요. 세로가 80cm 정도의 그 액자 안에 지금 연필 드로잉으로 그려져 있는 어떤 여성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여성의 이미지로 그렸다기보다도 생명체를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여성의 그 몸에 잉어의 문신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잉어라는, 그러니까 뭐 순놈 잉어, 안놈 잉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잉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 잉어가 이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금속으로 만든 달이에요. 황동 달인데 달밤에 잉어가 논일고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이 물고기들은 생각보다 낮에 활동을 안 하고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더 활발해요. 근데 그 밤에 논일고 있는 그 달빛을 받아서 논일고 있는 모습이 꼭 이 생명체가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 상상한 것들을 그려낸 거죠. 그거를 이제 여성의 몸으로 비유를 했고, 잉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미지로 다가와서, 아름다움 하면 뭐 남성도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특히 여성이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뭐 여성 남성을 선택해서 그린 것보다는 아름다움의 상징, 그거를 여성의 몸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이제 인어처럼 뭐 잉어의 그 꼬리나 그런 걸 붙여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여성의 몸과 그 다음에 잉어의 타투가 같이 결합돼서 잉어의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속하는 그런 차갑고 권위적인 그런 느낌, 권력의 상징을 잉어로 표현했다면 여기서는 잉어의 아름다움, 그런 모습을 달빛에 비친 잉어의 노는 모습, 수영하는 헤엄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료는 연필이에요. 연필 드로잉. 요새 제가 계속 강조하는 직선은 없죠. 직선은 없습니다. 사실 직선은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그래도 직선이 중요하죠. 직선 잘 쓰면 곡선도 잘 써요. 자, 이렇게. 연필 드로잉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연필로. 이거는 이제 요 드로잉은 연필의 질감, 약간 거친 질감을 살린 거고요. 요거는 비벼서 처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드로잉의 기법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알려드릴 겁니다. 요거는 제목이 혼합. 네, 혼합. 뭐 그냥 말은 어려운데 혼합이 섞여 있다는 뜻이죠. 섞여 있다는 뜻인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피부는 흑인, 그리고 손 피부는 백인, 그리고 백인의 손, 흑인의 손, 또 얼굴도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남성의 어떤 강인한 이미지를 보여준 거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 이제 장식을 한 그런 모습, 여성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념을 잡은 거는 뭐냐면 사이보그, 휴머노이드, 그런 어떤 미래의 어떤 기계를 상징하는 캐릭터로 그린 건데, 근데 그 캐릭터의 능력 자체가 여성의 캐릭터, 남성의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성의 상징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또한 그리고 백인과 흑인, 뭐 황인종 그런 거는 일단은 따지지 않고 그런 극과 극의 어떤 피부톤과 그런 모습들도 얼마든지 변신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평등의 어떤 이미지를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 그림을 시작을 한 거는 평등의 어떤 개념을 잡고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려나가면서 다양한 어떤 이미지들이 결합이 되는 혼합된 어떤 상징물을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 괴기스럽죠? 예, 괴기스럽습니다. 이빨이 막 돋아나가지고 세 마리죠. 뭐 삼두용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 한 몸뚱이에서 세 개의 머리가 나온 그런 느낌이 들죠. 이거는 제목이 공작입니다. 핸드 피콕이라고 공작입니다. 공작하면은 우리가 상상할 때 날개를 많이 상상을 해요. 쫙 펼쳐진 아름다운 날개.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공작의 날개보다는 머리의 어떤 장식과 머리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인함을 보여줬어요. 아름다움을 넘어선 그런 강인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공작의 머리를 표현했고, 그 머리가 이제 하나가 아닌 세 개의 머리로 이렇게 좀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다 손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용을 했어요. 손. 그러니까 요걸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손의 모양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꺾여 있고, 그렇죠? 이게 팔뚝이고, 그러니까 손에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
굉장히 변화무쌍한 모습 있죠. 왜냐하면 인체에서 가장 관절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보이고 그 변화가 어떤 표정으로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라는 대상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로 작업하는 컨셉인데, 왜냐하면 다양한 표정, 표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손이야말로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독창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손의 모양을 만들면서 어떤 생명체나 그런 우리가 보지 않은 그런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상물이라 생각을 해서 공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사람이라기보다도 방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 다른 그림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상물이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도드라져 있는 이빨, 그리고 이게 손 모양이면 뭐 여기에 칼날이 꽂혀져 있죠. 칼날, 그런 것들이 어떤 공격성보다 뭐 날 건들지 마라, 나를 건들면 다친다는 방어적인 그런 생명체가 있잖아요. 막 뿔이 튀어나오고. 하지만 그 생명체가 공격성 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이제 방어를 위해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그런 장치들이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나 이런 빼쭉빼쭉한 것들, 이빨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 이 정도야 조심해 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건 그냥 어떤 의미보다는 공작의 아름다움을 깃털이 아닌 머리 쪽에서 발견하고 그걸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용입니다. 용. 뭐 용은 상징성이 굉장히 멋지죠. 용 하면은 진짜 뭐 잉어를 권력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용보다 더 못하죠. 잉어는 따라하려면 멀었죠. 용이 권력의 상징 최고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힘을 갖고 있는 모습.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항상 컨셉을 잡고 있는 손의 모양, 이 모양, 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권력의 상징, 멋있는 용을 그리고 싶었고, 뭐 여기 뭐 여의주도 있고, 뭐 뿔도 달리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손에는 칼날이 달려 있죠. 펜의 느낌이 보일 거예요. 네, 이렇게 자, 몸이 보이고, 요거는 강력한 발톱을 보여주고, 뭐 이거를 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발이라고 할 수도 있죠. 동물로 따지면 발이고, 신성시대에는 어떤 인간의 형태로 생각을 한다면 손이 되겠죠. 저 멀리 이제 들어가는 저 멀리 사라지는 몸뚱아리가 이제 보이죠. 저 뒤로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요거는 이제 뭐 여의주, 뭐 어떤 상상의 구슬을 들고 있는 모습. 용을 표현할 때 보통 이런 구슬을 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용의 표현입니다. 네, 이 그림은 시면의 손, 그러니까 손의 형태, 요 손의 형태가 저는 요게 손이 부드럽게 갈 때마다 이렇게 헤엄치듯이 이렇게 헤엄치는 어떤 문어의 오징어 뭐 그런 다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이 이렇게 촥촥촥 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문어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 문어의 형태의 환상의 동물을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모양을 만든 겁니다. 시면의 손, 이건 굉장히 깊은 물 속에 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캐릭터의 얼굴이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장식물 보이고요. 요거는 순수한 펜으로만 한 게 아니라 수채를 같이 가미한 거예요. 칼라를 살짝 넣은 거죠. 강하게 넣은 건 아니고 살짝 수채 느낌을 줘서 조금 불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심연의 그 흑백 처리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의 그 칼라가 보여지는 그런 판타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숲속의 어떤 수호신을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무, 뭐 덩굴들이 있고,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있고, 머리 위에 있고, 양 옆에 이렇게 새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손의 형태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런 형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얼굴 형태를 만든 건데 이게 이제 숲속의 수호신 느낌을 보여주는 건데 말 그대로 어떤 의미는 뭐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자면 뭐 자연에 대한 소중함이죠.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지킴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밑에 보면 핸드 놀이터 제 작업 아이디가 있는데 이 핸드 놀이터라는 이미지를 줘서 이게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패션 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빈티지 그런 제품에다가 이렇게 프린트를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같이 표현이 된 거고 그림들은 보시면 여기 이제 저는 뭐 귀엽고 이쁜 그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 새가 뭐 아무래도 이 수호신의 그 약간은 좀 강력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상반되게 좀 이쁜 새를 그려준 거죠. 근데 이제 제 작업은 사실 보시는 분들이 되게 요상스럽고 되게 괴기스럽다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그리는 대상물들이 뭐 악마적인 표현, 무슨 무서운 표현 그런 표현으로 그린 건 아닙니다. 숲을 지키는 수호신이 공격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단지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좀 이런 그 장치들이 있는 것뿐인데 그것들이 좀 이제 무섭게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화려하고 무섭게 강력해 보이는 그런 생명체들이 대부분 공격성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숲의 수호신이지만 자연의 수호신이지만 공격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라기보다는 겉에서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런 느낌을 받지만 방어적인 느낌. 그리고 그냥 숲을 아끼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미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것도 한번 제가 이런 타투의 형태나 이런 모양을 되게 즐겨 그립니다. 얼굴에 표현된 이렇게 페나와 또 연필 드로잉 이렇게 작품 5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컨셉 잉어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든 작품 3개